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시황 자료를 보니까 3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3월 22일이죠. FOMC 회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결과적으로 0.5% 이상이 결정이 된다면 뭐 다소의 충격은 있겠지만, 자, 이미 그 시장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내성을 갖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따른 어떤 그 공감대가 이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내가 시장에 이제 개입하겠다, 이런 그 저가 매수 역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시장 충격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하이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M 인수 관련해서 사실 그 하이브가 이길지 혹은 이제 카카오 이길지,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디테일하고 또 굉장히 또 논리 정연하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SM 인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예측하려고 들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 대응 차원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하이브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카카오가 만약에 SM을 인수한다는 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뭐 3월 말 주총에서 결정이 되겠죠. 뭐 하이브는 조정을 받겠지만 역시 그 저가 매수에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하이브가 SM 인수에 실패한다,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그 접근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17만 원대죠. 17만 원대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지난번에 이제 그 17만 한 8천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17만 원대는 크게 깰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히려 카카오 인수가 무산이 됐다고 발표가 나온다면, 그런다면 그때가 이제 다시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바닥을 뭐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하이브가 SM 인수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 정도, 뭐 보너스, 큰 보너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SM 인수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제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본질에만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본질로만 본다 하더라도 뭐 30만 원은 우리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출발했나, 이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주가가 찍었다라면, 바닥을 찍은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죠. 바닥을 찍었다면 이제 출발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최근 이제 그 저점에서 저점대에서 대략 이제 7만 5천 원대에서 이제 그 많이 다져놓은 상황 하에서 이제 그 상승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또 못 갔거나 좀 다시 좀 소외를 됐지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좀 반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SM M&A 관련해서 일단 그 몇 가지 사항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SM 공개 매수는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주총 지금 이제 3월 31일로 제가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제 표 대결에서 과연 하이브가 갖고 가느냐 혹은 이제 카카오가 갖고 가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14.8% 갖고 있고, 지금 이수만 회장이 이제 3.6%. 그래서 이제 컴투스도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컴투스가 지금 하이브 편을 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2% 정도 확보한 그런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까지는 액면으로 봐서는 하이브가 좀 카카오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8.9%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떤 그 정적 입김이 개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 금지 소송이 이제 다음 주 초 정도 전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월 6일 정도 경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가처분 금지 소송은 이제 이수만 회장이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기각이 된다면, 즉 이수만 회장이 이제 패소가 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그 9.05% 지분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을 이제 납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9.05%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한다고 그러죠. 공개 매수가가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거로서 이제 14만 원에서 15만 원대가니까 SM 주주 입장에서는 또
뭐 잔치 국면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A 2차 대전이 또 벌어진다. 이러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하이브로서도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처분 금지 소송에서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면 하이브 주가가 한번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총에서 만약에 진다라면 오히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하이브가 이제 뭐 진다, 그 카카오한테 이제 SM을 넘겨준다라면 오히려 물론 이제 악재겠지만 장 초반에는 악재로 제법 크게 빠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저가 매수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악재의 끝자락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특정 가격대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뭐 17만 원 초중반 정도면은 괜찮다 뭐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가격에 크게 우리가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두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타 법인 창고로 2월 16일 날 이제 67만 주가 들어왔고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카카오 측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이제 108만 주 중에서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108만 주인데 총 이제 그 65만 주입니다. 65만 주가 이제 특정 계좌로 들었다 그러는데 요걸 이제 그 하이브 측에서 시세 조정 혐의로 이제 그 금감원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이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이브가 뭐 카카오와 이제 일단 서열 정리가 끝나게 되면 전략적 제휴하겠다라고 이제 제안했다는데 카카오 측에서 받아들일지 좀 이제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이제 뭐 펀더멘탈 본질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보고서 제목이 이제 어느덧 IP 화소분이라고 해서 IP의 양적, 질적 벌크업이 모두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다. IP 화소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올해 세계 IP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 국내 엔터 중에서는 이제 IP가 총 10개로 이제 가장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세븐틴, 엔하이픈, 르세르팜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TXT, 그다음 뉴진스가 또 입지를 또 강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TS를 제외하고 나머지 IP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BTS 공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멤버별 솔로 앨범 판매량도 지속 올라간 중입니다. 이게 그 굉장히 강한 사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BTS가 이제 그 군 입대 관련해서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개별 활동에 있어서 앨범 판매량은 사실 그 예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크게 BTS 완전체보다는 뒤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포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주가의 어떤 그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슈가의 단독 콘서트 개최 소식은 또 다른 멤버의 공연까지 예상하게 된다. 자, 그래서 2023년 영업이익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100억, 2022년 대비 100억, 이 정도면 이제 대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지난해까지 BTS 부재를 동사의 기타 IP 성장을 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없다. BTS의 부재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기타 존재들의 성장이 부재 상세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영업이익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460억, 2021년 1,900억, 2022년 작년에 2,480억 예상되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2,480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100억. BTS가 부재한 가운데서도 영업이익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뭐 소폭이라도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은 이제 2,850억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SM 인수가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이제 영업이익은 3천억,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3천억을 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BR이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1.8배, 그리고 올해 예상 PBR이 2.4배. 지금 이제 주가가 그래도 18만 원대 진입했기 때문에 대략 한 2.2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JYP 같은 경우가 PBR이 거의 한 7.0배가 됩니다. 7.0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곱하기 2배 하면 이제 그 37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4.8배 정도 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단순 산술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PBR이라든가 PER, 퍼라든가 이거는 뭐냐면
퍼가 높다는 것은 혹은 PBR이 높다는 것은 가치 대비 고평가됐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 PBR이나 퍼가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은 그만큼 선도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이비가 사실 뭐 탑픽 기업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이 한 5배 정도 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고 뭐 현실적으로 한 4배 정도 선, 4배 정도 선이라면 이제 30만 원대 진입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최소한 25만 원에서 한 33만 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33만 원 정도. 자, 제가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200원 나올 때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았죠. 지난번 이제 그 저점 한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4일 저점이 장중 저점이 17만 8,100원인데 제가 17만 원 초중반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드렸거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최고점에서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최저점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점에서 파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매수의 극점에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최저점에서는 매도의 극점이죠. 악재가 나올 때 사는 건데 그게 현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멘탈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17만 원대 좀 공격적인 분이라면 이제 17만 원대에서부터 사야 되겠지만 아마 17만 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인정하든 안 하든 저가 매수 기반은 굉장히 왕성하다. 이것도 참고하시 바라고 어떤 그 돌발적인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면은 특히 장 초반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면 그 지난 그 1월 달인가 2월 달에도 장중에 한번 크게 깨졌다가 한번 돌려놓죠. 그런 게 이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바닥이죠. 새로운 바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번에 SM 인수 관련해서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새로운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NH투자증권 이제 최근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좀 재미있죠. 어서와 연진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더 글로리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최근 본 드라마 중에서는 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자, 거기 나오는 이제 출연진 이름이죠. 더 글로리 파트 2, 파트 1은 이제 어떤 대박이 났죠 말 그대로. 그리고 파트 2가 이제 그 3월 10일 날 이제 공개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투자 포인트 1, 높아진 협상력으로 맞이하는 글로벌 기대작이라는 거죠. 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글로벌 OTT 시장이 이제 그 전에는 넷플릭스 독점에서 애플 TV, 그다음에 그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리즈인가요? 이게 다중 경쟁이 되면서 OTT 업체들한테는 좀 경쟁이 이제 과열되는 측면이 있지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이런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또 넷플릭스하고 공급 계약 재갱시도 아주 잘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마진이 전반적으로 이제 판가가 상승하면서 마진도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대비해서 규모가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 편수도 증가하고 판매 단가도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979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잘하면 뭐 1,000억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번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장서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갔어요. 그리고 역사적 최고점이 12만 8천 원대거든요. 12만 8천 원. 그러면 지금 이제 8만 원 미만에서 주가 놀고 있으니까 막 8만 원에서 산다고 치죠. 8만 원에서 산다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12만 원까지 간다면 막 50% 정도. 1년 안에 여러분들 50% 안정적으로 50% 수익 내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2차전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 많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대중들이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가벼워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거의 뭐 폭탄 돌리기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투자 포인트 2는 지금 이제 중국 훈풍이죠.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속단하긴 이르나 지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리오프닝과 함께 지금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도 지금 양의 개최와 함께 이제는 이제 사실 그 대규모로 부양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뭐
100% 확실은 못하더라도 분위기는 뭐 굉장히 양호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대박이 나올 수도 있죠. 하여튼 그 사드 설치 전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 사드 배치 이후에 하여튼 그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하여튼 그 뭐 국민 정서도 그렇고 대단히 안 좋아졌는데 뭐 빨리 좀 조속히 좀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뭐 이유 같은 간에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 당연히 1위 국가죠. 1위 국가. 자, 영업이익 흐름 보게 되면 2021년도 500 지금 이제 10억 단위입니다. 526억에서 2022년 652억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979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주가는 아직 이제 고점 충분히 아래 12만 8천 원이 최고점인데 지금 거기서 50%가 50%가 아니죠. 50%가 아니 몇 프로인가요? 하여튼 많이 할인된 가격 지금 7만 8만 원 아래에서 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따라 사지 마시고 좀 따라 살 장은 아니죠. 하여튼 눌림목시 조정 받을 때마다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이제 바람직하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일봉 차트 앞전 고점이 이제 8만 9천 원이고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 작년 10월서부터 10월 달에 5만 원대 바닥을 찍고 충분히 올랐다가 최근 조정이 뭐냐 그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 과정이고 지금 7만 원대 7만 뭐 한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계속 다지고 있죠. 이렇게 다지고 있다가 지금 상승 전환되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지만은 여하튼간 7만 5천 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상승 파동이 출발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조정 받을 때마다 특히 이제 눌림목을 활용해서 이 정도라면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뭐 충분히 마이너스 매수기를 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정 시에는 그것도 반드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회원 가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가입 금액을 다소 좀 인상을 한다고 미리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회의 결과 큰 폭 인상은 안 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정도. 그러니까 6개월에 220만 원이 되겠고 1년에 이제 330만 원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저희가 원래 받던 회원 가입비보다는 상당히 저렴하죠. 여하튼간에 가입 확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입금자 성명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제 보유 종목을 저한테 그 보유 종목과 수량까지도 보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입 확인하고 이제 분석 후에 나름의 어떤 그 물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나름의 어떤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